대형주가 움직이기 전에 중소형단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죠? 화성 밸브가 2만 원 보면 쫙 2만 원 안 가. 12,000원대 때릴 거야. 지금 8,000원, 12,000원. 그럼 12,000원 만 원 조정했어. 그럼 14,000, 5,000원에 또 때릴 거야. 그리고 이게 2만 원을 팍 가. 그럼 끝났다고 하고 다 때려버릴 거야. 그게 1년. 1년. 내년 11월. 그리고 그 속도는 7월 달이 분기점. 중국하고 끝까지 뭔가 싸울 것 같으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DMZ를 보여주든지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때 그린란드 공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컨대 브릭스에서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지의 변수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서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의 우선순위가 조금 트럼프 정책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더 빠른 거야. 차라리 원전은 4월 말 5월 달에 네. 이제 본계약 지금 그동안 딴지연 게 걔네들 총선이었거든. 체코. 체코.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본계약이 룰이 정해질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미국 입장도 빨리 들어와 그럼 전력 수급은요. 그걸 SMR로 대체해. 이게 서로 이해 집단군들의 오징어 세력들이 짝짝꿍 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4, 5가 뭔가 싸움에 극단적으로 갈 때 갈등주나 뭐 이런 에너지 자원, 히토류, 원전, SMR,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또 무기 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듯이 그 시차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가스는 LNG는 유가가 이제 지금 58불에서 오르기 시작하잖아. 네. 75불 정도 가면 꽃이 필 것 같아. 그래야 또 뭔가 러시아도 막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원전 우리가 미국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면서 막 그런 기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제가 어제 본 게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원전주 뭐 이렇게 해서 또 상승하는데 그럼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호주로 대형주 한국가스공사처럼 볼 수 있는 거는 한전 기술이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나는 3만 원 때릴 거야. 이것도 3만 원이 저항이 아니고 4만 원 가야 진짜야. 그거는 수주를 해야 되는 거죠. 체코 원전 계약했고 미국하고 짝짝꿍해서 들어가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미국하고 협력하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한전기술 감각은 7만 5천 원, 10만 원. BH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BH는 때리라고 그랬어. 왜요? 이것도 122평에서 많이 아니야 이건데 팔아먹더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팔아먹는지 아닌지. 시장 조사해 보니까 알지.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 그냥 저 팔아먹더라고요. 지금 아니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SMR 관련된 기술 특허에서 막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그거 팔아먹어갖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오히려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오히려 무거운 쪽으로. 왜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엑시트가 좀 커졌다 하는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또 많이 담았더라고요. 근데 그 포트 뭐 ETF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담당하는 사람 주관이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사고 BHI를 때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럼 BHI가 한 고점에서 2만 1,000원, 2,000원에서 20% 빠지면 다시 또 껴넣겠지. 포트에서 조절을 좀 하는 거구나. 그런 조절 감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소형 원전 쪽에서 그동안엔 들어가지 않았던 건설주가 있어. DLENC. 그게 이번에 편입됐어. 오, 편입이 됐어요? 소형 원전으로. 그래서 원전 건설주는 대부분들 현대건설 1등, 삼성물산, 대우건설로 했는데 그게 DLENC가 편입이 돼갖고 DLENC 시가 바꿉니다. 한 10,000원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 DLENC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셨던 기억이 근데 나는데요.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그 후보가 K 원전을 떠들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떡밥 자료가 자꾸 나오고. 왜? 이게 떡밥 자료 보고 제가 했었거든요. 이게 떡밥 자료거든. 그리고 요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리를 위한 떡밥 재료들이 막 나오잖아. 통계 조작했다는. 그거 왜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제 또 정치 논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이해 집단, 뭐 옵티머스 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 다 막은 거를 그걸 막아주신 분이 검찰총장의 윤석열. 그 윤석열을. 그래갖고 윤석열의 김건희 분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하고 아삼삼. 그래서 이 라인이 그동안 검찰이 그쪽에 조사하는 거를 다 뭔가 막아준 한해 그 뭐랄까 그 딱 그 앞에서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내세운 분이 김경수 옛날 근데 경남도지사. 이건 한번 별로 에너지가 안 느껴져.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또 떡밥 내갖고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면 나는 그쪽에 옵티머스 다시 이거 등장해갖고 법률 리스크를 해서 잘못하면 과거 정부의 이게 탈원전으로 그때 탈원전. 그래서 탈원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주가 다 박살이 났던 거잖아요. 이걸 하려 친환경주. 그럼 이렇게 하고. 명분 잡으려면 어떻게 원전으로 싱크탱크 잡아갖고 재생하고 이래서 완전히 이렇게 가고. 그리고 그거에 비즈니스 툴 한 사람들한테 갖다 해서 잘 보여하고 자금이 일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 이제 비료했던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탈원 이쪽 신재생은 BBIG는 이제 박살나는 거고. 하나솔루션은 괜찮아요? 미국하고 관련된 하나솔루션은 미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들 쌓아봤자 저 전국구에서 해피하게 놀 수 있으니까 전국구로 가자고.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도 내부적인 이슈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이런 부분에서 패널 막 이런 게 매출 단위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딱 두 가지만 보는 거야. 하나솔루션하고 OCI는 아니야. OCI 홀딩스야. 이것도 차이를 두셔야 돼. 그 기업본부 하면 OCI다 하면 잘못 따지는 거예요. OCI 홀딩스하고 하나솔루션이야. 미국발.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결돼 있거나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미국에 이게 돼야 돼. 그래서 관세 후보폭풍을 안 맞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바람 관련된 풍력 그것도 안 한다고 했잖아. CS 윈드. 그것도 안 해. 그게 다 중국. 맞아. 그런 건 중국이야. 중국. 그러니까 중국 다 피하기. 중국 피하기.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당분간 피하는 거야. 그래서 5월 달이면 사람 이동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 또 한랄령 해제해갖고 막 띄우잖아. 그 몇 년 만에 우리나라 연예인이 중국 가서 공연한다 막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재료 때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팟이죠. 이미 엔터는 나는 해 먹었다고 봐. 요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카지노 남았습니다. 근데 카지노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GK라고 바닥에서 지금 12,000원 2,000원만 올라도 때려버릴래. 그 정도 밖에 안 봐. 주도 에너지로 안 봐. 파라다이스는요? 파라다이스도 14,000원 오면 때릴래. 이게 17,000원까지 가야 좀 제법 올랐네거든. 그런데 12,000~13,000원에서 땡칠 것 같아. 그 롯데 관광개발은 안 하시겠네요? 12,000원? 중국 관련된 거니까 그래도. 그건 제주도에서 땡기는 거니까. 그래도 갈 때 같이는 가. 제일 미운 오리 새끼로 가겠지. 그 굳이 돈이 한정되는데 미운 오리 새끼를 사야 하는가? 그래서 걔가 100조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러니 원전 사거나 이쪽까지 그러니까. 그 원로는 네.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5%, 10%, 20%, 50%, 100% 뭐 할래? 50에서 100% 하자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고 투기주야. 2달간 투기주 한다고. 이 논리를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굳이 그쪽을 가지 않으나 이쪽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나왔을 때 팔고 그치. 이쪽 센터에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라고. 지금 팔지 마시라고. 자꾸 교체를 하시려고 그래. 답답하니까. 기다려요. 그래서 요거 남은 거를 팔고 그때 이제 투기주가 다 가지 않고 그때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쪽으로 이동하자고. 어떤 분은 원전주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먹으셨대. 오. 그거 팔아갖고 비치로 테크를 가시겠대.
정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BHI가 아니라 비츠로 테크. 가장 늦게 움직일 거야 그게. 가장 늦게. 근데 그분의 시선도 이해는 되는 게 대개 손님 항상 말씀하실 때 대형주보다 중소형단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여기서 수익 낸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 순차적으로 가겠구나. 근데 거기에서 빼놓은 게 있어. 이재명 대표하고 미국이 같이 미는 거야. 미는 게 중심이잖아. 그럼 그건 대장을 해야지. 누가 미느냐가 다르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죽여. 미국만 밀어. 그러면 대형주는 안 해.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작게 보는 거야. 계단식으로. 그러면 우리도 밀고 중국도 미국도 같이 밀어주는 상황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선 주자가 얘기하고 미국 트럼프도 얘기하는 걸 해야죠. 그리고 들어가서 진짜 투자하면서 뭔가 눈에 확 보여야지. 정부 주도로 뭔가 하는 걸로. 그렇지. 그리고 예산이 꽂혀서 제일 먼저 가고. 그렇지. 꽂혀야지 예산이. 그거 확인도 2달.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우리 DLENC에 대한 시각을 바꾸셨다고 했었잖아요. 10,000원만 바꾸는 거야. 10,000원? 이거는 둘 다 미는 건데요, 선생님? 둘 다 열심히 밀어요.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됐는데 좀 더 쓰시죠? 아니야. 그러려면 현대건설로 하겠어. 지금 근데 선생님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미 알려져 있고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보다는 너도 있었어 하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걸 지금 미는 게 있잖아. 더블 갑니다. 특수건설. 특수하게 갑니다. 아니 원전주에서. 특수건설도 갖다 붙일 거야. 아니 그리고 우리 근데 일단 특수건설은 이따 갖다 붙이는 거고 DLENC는 포트에 편입이 됐잖아요. 이거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편입이 된 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근데 확실한데 10%. 10%면은 지금 가격에서 10%? 지금 한 4만 원 정도니까. 45,000원. 그리고 두 번째 힘을 써야 5만 원. 왜냐면 우리가 건설 3대장에서 그때 얘기했을 때 DLENC 증자받고 해가지고 대부분들이 매수가가 좀 높으실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그분들이 어떻게 이미 대응해야 건설주가 다 박살나고 이래서 3, 4년 전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그 상황은 다 지났고 이제 부동산 PF 나고 이제는 건설 아파트 3대장은 꿈 깨세요. 그러면 아파트 선생님 지금 어차피 조금 여기서 반등을 보신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유효할까요? DLENC? 그냥 특수건설 하라니까. 그냥 특수건설에서 수익 난 거를 일로 옮겨요 그러면? 아니 DLENC는 지금 가격 보유자 영역이야.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안 해. 안 해. 보유자 그냥 목표만 10,000원 정도 높이겠다. 6개월 단위로. 갖고 있는 것만 대응을 하셔라. 그렇지. 신규는 안 산다. 신규 살려면 특수건설하든지 할 게 너무 많아. 화성밸브 하든지 또 우주광물 해갖고 루미르 사면 하나 해드렸잖아. 사면 상한가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해. 왜 안 해요? 상한가 갔으면 한 번 더 하겠지. 팔아먹습니다 또. 그 팔아먹는 걸 선생님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가 많이 나온다거나 거기서 그 단주거래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팔아먹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알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찾지 못하십니다. 내가 그 세력에 작전하는 중심이야. 네. 보이게끔 팔겠냐? 아니 그래도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을 잘 보면 뭔가가 요상하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디 보자. 너 찾아내나 한번 볼게. 어디? 알고 싶어서. 왜냐면 일반 투자자분들도 나 냄새 나는 거 알고 싶은데. 아니 그거는 걔를 알아야 돼. 누군 알아? 그 사람은? 그걸 핸들이 가는. 그거 아셔야 돼요. 걔가 형 팔아. 역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역정보일 수 있지. 그런데 딱 보면 감이 와. 가격대. 사면을 보자. 8,9,000원에서 다시 하자고 그랬잖아. 지금 13,000원부터 파시라고 그랬어. 13,000원. 이게 벌써 직전 고점. 음봉 때리지. 그리고 거래량을 딱 봐. 거래량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재밌는 거는 팔아먹을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 그러니까 우아하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만든다니까. 나라도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하고 뒤에 거 나 개미만 탈렸구나. 외국인이 온다. 야 더 갈 거야 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니까. 내가 팔아먹어. 그러면 못 지고자는 개인이나 분산 투자대에서 돼 있는 거야. 이걸 넘긴다고 표현해 우리가. 파킹 시킨다고 표현해.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ETF 엔터 내가 그 각 자산운용사 센터장을 왜 만들어? 애들한테 내 후배들을.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자산에 여러분들 고객도 있지만 우리가 지네들이 모은 거 갖고 자전 돌려서 거기다 파킹 시키면서 내 걸 팔아먹는 것 같이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모펀드 개인 펀드든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갖다 해서 그 눈에 확 띄게 하는 펀드나 아니면 외국인도 어떤 면에서는 갖다 예를 들어서 지 못지 구자가 아니야. 갖다 해서 계약해갖고 뒤통수 치는 구자야. 외국에. 야, 그러니까 이때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게 뭐냐면, 야, 내 거 팔고 그 현금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내가 사서 다시 다음 단계 땡기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나한테 물량 넘긴 거래. 그런 애를 만드는 거야, 희생양들을. 그럴 때 각각의 해외에 있는 그래도 좀 방구를 끼는 펀드 팀장들을 꼬셔갖고 뭔가 넘기지. 그러면 우리 눈에는 외국인 매수로 보여. 근데 이게 정말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수법인 건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 어떻게요? 그래서 사면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아지네스텍, 32THK 이런 쪽 걔네들이 중심으로 물려 있는 펀드야. 아, 걔네가 물려 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하나씩 푸는 것 같아. 와, 사면 풀었어. 그 이제 다음은 다음 거네. 그래서 요새 장이 보면 옛날같이 지금 지수가 갇혔잖아. 그럼 지수가 갇힌 상태에서는 이 바닥꾼들이 이거를 저 정치 인맥고 짧게 크게 하지 않고 한 30에서 50 정도 주고 딴 거 바꿔. 그 3개월 동안 냅둬. 또 딴 거 놀아. 3개월 냅둬. 그 다시 와. 그럼 왜냐면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다시 원위치 와. 있으니까. 그럼 또 해. 이런 패턴으로 핸들링을 하지. 이거를 예를 들어 사면을 만약에 이게 전체 시장이 추세라면 8, 9천 원짜리 13,000원, 14,000원 놓고 한 10% 조정했다가 다시 또 여기서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또 쉬게 하고 이렇게 그 톱니바퀴형으로 보낸다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박스 속에 순환형으로 하면서 종목을 계속 바꾸는 거야. 근데 이 종목이 지네들 물린 거야. 그러면 어떤 때는 섹터들이 달라. 네. 이거 일반들이 감을 잡겠어? 그러면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그 뭐 수요팀이든 월요팀이든 화요팀이든 지네들끼리 가는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옛날 그 노상 세일즈 한 놈이야. 근데 얼굴이 흑빛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조사해보라. 저놈들이 어디 새로운 자금을 얻었나 발동 걸렸나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냐. 그런데 딱 보면 감 잡히잖아. 여기에는 우리 강호에도 무슨 무당파 무슨 파가 있듯이 대충 한 20개의 파가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CMG 제약이 그 380만 일 만에 정가격을 갑자기 올리잖아. 네. CMG 제약. 여기도 내 제자 중에는 이거를 거의 4, 50만 주 들고서 팔았다 샀다 100원, 200원 뛰게 하는 놈이 있어. 부지런하시네. 아니 그 수밖에 없었어 그동안에는.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근데 요번에 3,300원까지 갔다 흔들잖아. 뭐 FDA 그게 아니라 요걸 이용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구성 성분을 거기에 주주들을 보세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모르겠지만 이 증권밥을 먹으시면 그분들이 누군지 다 알아. 네, 선생님 그러면 사면 지금 수익 실현 하라고 하셨잖아요. 못 파신 분들은 수익 챙겨가고. 그럼 11,000원 오면 다시 할래. 11,000원 오면 10,000원과 11,000원 오면 다시 하고 그 사이에는 오히려 루미르, 아지네스텍, 휴니드 뭐 요런 쪽 다시 또 다른 쪽 아니면 테슬라를 뭔가 풀을 때는 난 거기서 풀 것 같거든. 네. 그래 아니면 특수건설, 지하화. 특수건설 지하화 먼저 얘기할게요. 우주항공 가기 전에. 선생님 최근에 그 안양선이었나? 거기 싱크홀 생기고 막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 막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특수건설 이런 거면 지하화인데 지하를 파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일반들이지. 지하를 이제 시멘트 해갖고 공구리 딱 쳐갖고 근사하게 만들면 또 무너지면 어떻게 싱크홀 막 이런 식으로.
싱크홀은 왜 무너지냐면 30년 전에 그 썩어 빠진 그 상수관 이거지 신규로 지금 시멘트 딱 깔아갖고 두물 만들어갖고 그 제2의 라인 같이 3단계로 쫙 가는 거는 안 무너집니다. 새로 판다. 새로 파. 그래서 싱크홀 때문에 그냥 안양선도 새로 만들다가 그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지. 근데 새로 만들지만 그 썩은 그 상수도 그거를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야.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같이 할 수가 있겠지. 아, 겸사겸사. 근데 강관은 벌써 움직였어. 한국주철관. 그러면 이게 한국주철관을 그래서 한국주철관을 포트에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상수도 교체하면 동양철관, 하이스틸, 한국주철관 딱 세 개 네. 꼽아. 근데 동양철관은 저기 알래스카 팔아먹어갖고 따블을 갔어. 갔어. 그리고 하이스틸도 하이하게 갔어. 그러면 뭐 남았어? 근데 한국주철관도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바닥 항상 121선 얘기하잖아.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갑자기 고점에서 10에서 20 이걸 채 턴다고 그래. 선수들이 네. 이것도 하나의 기법인데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럼 그동안 박살날 때 전화사채 발행하고 제3자 유증하고 해서 싸게 다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어느 정도 20, 30으로 놓고 지네들이 100만 주를 때려버려. 그리고 밑에서 싹 걷어. 그러면 100만 주가 120만 주, 130만 주 돼. 그걸 채 턴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흔들어. 몇 번을지 몰라. 그 다음에 뽑아버려. 여기서 다 털리게 만든다고. 그게 지금 그 탈모에서 동성화기 그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도 그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분이 조사해 블루엠텍도 그 냄새가 나. 네. 그 무상증자 200% 해놓고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더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우선 상한주를 벌써 40만 주를 10,000원에 바꿨어. 그리고 전화사채 그 발행단가 그 평균단가 17,000원이더라고. 네. 그래서 14,000원, 11,000원 만들었다가 17,000원, 2만원까지 만드나 볼래. 이것도 머니게임으로 보지. 그럼 블루엠텍은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좀 빠질 때. 11,000원 많이 있죠. 그래서 적어놨잖아. 하단 여기 오면 사실 사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특수건설 대응 전략은요? 지금 사도 돼요? 7,000만 원 아래서는 사자고. 만 원 아래서는. 특수건설 같이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동아지실은? 2만 원 올 때까지 잘래. 누가 더 빨리 갈까요? 특수하게 갈까요? 아니면 지질지질하게 갈까? 동아지실 지금 들었으면 기분 나빴을 거야. 동아지질은 품절 준자 가면 부산 산업같이 가. 4, 5만 원대. 내가 지질지질 간다고? 근데 특수건설은 이게 특수하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특수하게 3년 동안 고생만 시키잖아. 진짜 지하화 관련주에 지하 3층까지 봤다. 그러면 이게 이제 CMG 같이 상악 한 번반 칠 때 시작이겠지. 그리고 나서 또 흔들 거라고. 그리고 나서 갈 때 진짜. 그리고 오늘 딱 보면 그 원격 진료 관련주가 어저께 급락시켜 오늘 다시 또 싹 땡겨버려. 그러니까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이거는 10년 주도주야. 이거는 우리 같은 베이비붐 시대가 은퇴하잖아.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차바 혜택을 제2의 현대로트 10만 원 떠드는 것도 아직 재생의학의 주도주장은 하나도 안 나왔어. 왜 대구백화점 인수해갖고 건국대와 같이 그 10억 넣고 돌봄해서 매달 4, 500씩 내는 그러한 돈 가진 사람들만의 그 요양원. 요양원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 그 분들은. 호텔식. 실버타운. 그런 것들을 왜 만들게. 그리고 그 차이스케어에서 건강, 갖고 가다 줄기세포, 시술, 이런 게 해갖고 갑자기 딱 보는데 70대인데 보니까 50대 같이 보여. 50대 같이 보이는 것보다 또 재생을 해갖고 건강해. 그럼 돈 많고 건강한 것만큼 최고가 어디야? 돈 많은데 갖다 해서 그냥 누워갖고 그럼 자식만 좋은 거지. 돈은 본인이 못 써. 그러니까 지금 5, 60대 되시는 분 지금 쓸 때 쓰십시오. 사회 소비를 위해서. 아끼지 마세요. 왜? 7, 80대 건강 다이려면 돈도 못 쓰고 빠이빠이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선생님 차바이오텍에 대한 그 미래는
익히 들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들면 먹는 거 소비하는 거 줄이고 지갑 닫고 한다고 광물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도. 너는 중요한 걸 놓쳤어. 내가 돈 많은 10%를 위한 시장이 8, 90% 쓰는 거에 10배 시장이야. 그러니까 사우디의 왕족들이 하고 헐리우드의 배우들이나 한 1억에서 그러니까 달나라 가는데 미쳤다고 좀 잠깐 보는데 그치? 100억씩 난 넣잖아. 안 가지. 어? 근데 가는 사람이 있지. 돈 그래서 내고. 그 사람들은 내가 3천억에 100억 우습게 그런 시장. 근데 그때 전 세계에 그런 인구가 얼마겠냐? 1%? 1%에도 몇 명이냐? 많지. 그것만 잡아도 엄청난 에너지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재생의료나 이런 게 법에 바뀌어가지고 법에 좀 엮여서 일본보다 사실 현실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늦잖아요, 선생님. 다 싹 잘려. 다음 정부때는 내가 그분들 sak 잘린다. 아니 원전도 바꾸잖아. 아, 그치. 뭐 바꾸기 나름이긴 하지. 시대의 흐름을 간다고. 근데 생명윤리. 바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바꿔. 이제 로봇의 시대, AI 시대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로봇하고 경쟁하려면 그놈들보다 더 건강해서 그래, 오래 살아야 관제도 바꿔야 되고 나도. 나는 근데 기계로는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럼 줄기세포로 바꾸고 허용을 해준다고. 지금은 억대가 넘어서 그런데 이게 1,000만 원대로 내려와 봐. 그러면 웬만한 분도 하신다고. 동호회 그 느낌에서 딱 보면 이 동호회 자전거 이렇게 딱 해서 그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줄 아냐? 저 안장만 몇백만 원이래요. 다 1,000만에서 3,000만 원이야. 내가 동호회 가서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비싸요? 이 자전거가? 뭔데? 내 눈에는 100만 원밖에 안 보이네.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쫙 설명하는데 전혀 모르는 브랜드. 그쪽 세계에 또 걔가 있듯이 이 재생의학의 그는 나는 부자들의 세계고 10% 시작이야 10%. 그런데 그게 8, 90%에 그분들은 못 써. 그 시장을 노리고 하고 이게 대중화로 가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에코프로 같이 돼버리는 거야. 와우.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이 돼. 그럼 차바이오텍 대응 전략은? 검색 좀 해봐요. 17,000원과 20,000원 오면 일단 파도 타기 바로 보내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 시점에 차일스케어 IPO가 나왔냐 안 나왔냐 갖고도 볼 거고. 네. 그때 오징어 세력때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디고. 관련 종목들 줄기세포라는 그 첨생법의 법률 과정과 원격 진료 의료의 그 과정도 볼 거고. 그래서 우리 카페를 통해서 검색해 보면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전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럼 CMG 제약이 이번에 앞서서 뇌전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현병 이런 게 아니야 하셨는데 FDA 조현병 치료제 메조피 품목허가 획득 소식으로 올라갔잖아요. 2026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로서는 개랑 신약 허가가 4번째에 있는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뉴스로 보지 말고 세력 에너지 보면 상한가하고 한 조금 더 올랐다가 내려앉았어.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아까 더 말했던 것처럼 팔고 가는 거 아니에요? CMG 제약을 50 최저가 얼마야? 1,590, 1,600원이야. 1,600원. 그럼 이거 1,600원, 2,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하겠어? 팔지. 좋겠다. 그분들. 매수가 좋겠다. 심지어는 또 그 내가 우리 이거만 3, 4 걔는 4,000원부터 샀어. 4,000원도 사고 3,000원도 사고 2,000원도 사고 1,600원도 샀어. 그럼 지금 때린 건 어디겠니? 1,600원, 2,000원 산 것만 때린 거야. 그럼 밑에 다시 걷어. 그럼 그런 시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렸다 샀다만 할까? 다시 또 끌고 올라가고 뭐 갖고 보겠니? 대장주 갖고 본다고. 차바이오텍. 그럼 차바이오텍은 신주 상장 시점이 6월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얘는 올려놓고 흔들 거고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오죽하면 거의 3개월 전인가 차바이오텍 그 지글지글 하시면 30% 때려갖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든 대구백화점 이것부터 먼저 할 테니까 글로 갔다가 다시 와도
다시 그 차바이트를 더 사십니다. 대구백화점이 그 사이에 따블 갔어.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각자 이것만 갖고 나는 4,000원, 5,000원인데 어떻게 해요? 밑에서 하나도 못 사고 주무세요. 언제까지? 차 바이오텍이 2만 원, 3만 원 갈 때까지 그냥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 산단가 가까이 오면 그때나 대응하세요. 그게 언젠데? 오면 하시라고. 그냥 인디안 기우제 드리세요. 내 가격 올 때까지 그냥 기도 드리는 거야. 기도 매매.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내 가격이 5,000원이야. 그럼 5,000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저가박 끼고 이거를 끊을까? 다시 좀 일부 팔아갖고 재매수 할까? 좀 다 팔까? 그 상황을 그때 판단하자고. 지금은 그냥 요번에 1,500원에서 3,000원 에서 2,000원 여기서는 대응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CMG 제안 문의가 많아가지고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선생님 정치 테마주 얘기 한 번 또 정리하고 갈게요. 앞서서 제가 뒤에 가서 한다고 했었으니까 증권사를 갔다라고 하셨으면 증권사면 항상 얘기해도 증권형 토큰 뭐 그런 얘기인 건가요? 당연하지. 증권사를 왜 갔을까? 그 엔액 그거 그 시장 닫으려고 간 건 아닐까요? 아니지. 나는 그 선거 전략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들여다본다. 난 이만큼 안다. 그리고 그 리서센터 등의 아이디가 좋을 테니까 그 아이디를 수용해 갖고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펼쳐졌으니까 뽑아주세요로 간 거지. 뭐 가서 뭐 당장 뭘 대체거래소 지금 막 미래에셋에서도 막 그 오류 나서 안 됐다고 막 얘기 나오고 지금 대체거래소 때문에 막 그냥 신경 쓰여 죽겠는데 그거나 좀 닫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는 대통령 된다며 얘기고 대통령 된다며 오히려 그게 가셨어. 네. 그러면 딱 네 가지만 보는 거야.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MS,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근데 갤럭시 SM이 제일 많이 갔어. 예, 이미 갔어요. 그럼 난 그거 땡이라고 그랬어. 오늘 이재명 대표 거기 갔다 리서센터. 그럼 그걸로 땡. 그럼 머니터리, SM 또. 그러면 그걸 머리트리로 내리거나 서울 옥션으로 내리라고 그랬어. 서울 옥션. 우리 근데 생각해보면 STO 그리고 증권형 토큰 그리고 뭐 그거 나눠서 미술품 투자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한 지 오래되긴 했어요. 서울 옥션 위치 어때요, 선생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122선 밑이나 근처야. 그러니까 그걸 사갖고 그것도 주도주 아니야. 30%만 나와도 30에서 50만 나와도 때릴 거야. 대통령 된 다음에 바꾸지 그 사이에 뭐 만났다고 해서 바꾸겠냐? 근데 뭐 어딜 갔다 하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거의 갔다 하니까 막 관련된 정보도 바로 올랐잖아요. 근데 다르지. 엄청나게 다른 얘기야. 왜요? AI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샘 울트만 요새 유행하는 너 나를 저기 뭐야 지브리 스타일 지금 뭐 서버가 녹아내린다고 그러잖아. 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미래 트렌드야. 앞으로 그게 어마무시하게 시장이 커질 거야.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확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2의 또 엔비디아나 이런 IT를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지도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다른 나라는 300조, 500조 투자하는데 거기에 100조? 그런데 핵심으로 가갖고 외국이 투자하고 할 수 있는 프리오사라는 그 에너지가 나왔고 거기에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먼저 가니까 이건 완전히 초기에 그 테슬라 그 갖다 해서 초기에 20불, 50불 때 매매하는 거 비슷하다고. 그게 400불까지 갔죠. 480불.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거는 이제 나는 상지건설이나 이런 것도 가는 건 이해 못해도 그런 건 난 이해가 돼.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반도체 소부장을 나중에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대세를 결정하는 미래 지도의 섹터지 테마주 아니야. 테마주 아니야. 차이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 증권형 토큰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의 에너지를 보면 요만해. 그러니까. 근데 요만한데 네. AI는 달나라야. 비교가 되냐? 달라라. 그럼 선생님 K의 웹툰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하면서 오늘 미스티블루,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관련주들 오늘 웹툰. 때리셨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적자 기업에 간단히 해서 웹툰 너도 근데 이거는 또 한 방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 보내요. 하나령 뭔가 될 것 같았다가 근데 원래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에 우리가 그거를 수출하는 거 아닌데 걔네가 다 불따봐 해가지고. 아니지. 기본적으로 게임 컨텐츠 엔터 하면 웹툰도 같이 박살이 나. 아 그냥 분위기가. 그쪽 실적도 안 돼. 네. 그러니까 테마로 가는 거야. 이건 테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 할 때 미스터블루 상하같이 막 갈 때 때리는 거야. 오늘 다들 꼬리 달렸을 걸. 미스터블루 볼까?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재료 나올 때 때리는 거야. 갖고 있다가. 산다까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서 얼마 움직여라. 미스터블루 오늘 왕창 빠졌네. 900원짜리가 거의 더블 가니까 엎어버리잖아. 봐봐. 오늘 17,400원이 13,000원이야. 이거는 나는 또 1,000 갖다 얘기해서 845원짜리가 1,700원이니까 나는 1,000원 정도 근처 오면 해볼래. 그럼 선생님 넷플릭스가 이번에 호실적 기록하면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SBS가 그 콘텐츠 관련된 거를 넷플릭스가 또 협업을 해서 이번에 또 SBS 주가가 또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이런 건 그런 어때요? 것도 똑같아. 재료 나올 때 때려라. 큰 주도주 아니다. 더 가진 않는다. 우리 그쪽에서 넷플릭스가 840불의 바닥이고 이제 시간 내보니까 거의 1,000불이더라. 20%야 그게. 그래서 때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는 그쪽 찍어드린 게 있어. 덱스터, 덱스터가 아니라 더 오징어 중요한 게임. 거. 오징어 게임 3에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게 벌써 만지기 시작해. 오. 근데 선생님 이제 오징어 게임 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한 달이 무서워요. 5월 달에 꽃을 피나 보자. 얘는 우리가 12,000 샀는데 지금 16,000원이야.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각도가 2만 원, 25,000원 갈 때 때려버리는 거야. 아티스트 스튜디오야. 예. 그다음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얘는 벌써 보면 얘가 아직도 제일 못 갔어. 그러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사보시라고. 덱스터는 안 해요? 덱스터는 이미 사드렸지. 보이자역이야. 그건 9,000원 오면 때릴래. 크게 안 봐.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면서 어떤 분이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녹화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선생님도 또 주말에 일정이 있으시고 저희가 간신히 금요일에 또 장 마감하고 선생님 일정을 내주셔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니 지금 해드리고 있어. 야간 선물할 때 거기에 서학 투자자 전략을 10시 반에 올린다고 음성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 유튜브 촬영을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촬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양해해 주시고 선생님 전략은 또 올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음성으로 들으세요.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쉬어야죠. 그래요. 저도 쉬어야죠. 선생님도 저 기계 아닙니다. 맞아요, 선생님. 기계로 대체가 돼도 선생님 대체할 수 없어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우리 체크할 포인트들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테마장. 안 올라간 테마장. 국민의힘 그쪽은 지금 막 경선한다, 토론이 한다는데 그쪽은 좀 힘이 약해요, 관련주도. 아니 오늘 그나마 홍준표 관련주 갔잖아 상한가. 경남시티. 경남시티. 한국선제. 근데 나는 그쪽은 미안하지만 홍준표 그 대표 에너지로 간 게 아니라 지금 북극항로 얘기하셨거든. 북극항로 K 북극항로 분위기 잘 타셨네. 그게 나는 이게 이제 여기도 이 기업도 그 뭐라 그럴까 지조가 없어. 여기부터 저기부터 테마주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엮이고 저기도 엮이는 걸 선택해야 돼. 그런데 오늘은 북극항로가 그래서 부산산업 급등하고 한국선제 급등하고 경남시티 급등. 그러면 아이디어 그쪽에 아직 못 간 거 찾는 거지. 응? 그쪽에. 부산 철도 놓고 뭐 다원시스 아직 못 갔지 철도. 푸른 기수 대ITI가 이제 갈라고 폰자고. 대ITI. 내가 4,000원 넘기기 전까지는 사는 거 주무세였잖아. 그럼 대IT가 4,000원 넘으면서 상한가를 막 20-30원 쳐. 그때 때려버리는 거야 반. 대ITI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해요? 안 돼. 보유자예요? 보여자. 왜냐면 그게 5,000원, 6,000원밖에 안 보여.
5천 원, 6천 원 이게 뭐 10,000원 보이는 시장 하지 아니라고. 근데 막 대선 예비 후보들이 막 무슨 얘기했다가 갑자기 관련주가 올라가면 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이자용이고 내가 철도에서 뭐 해갖고 뭐 합니다 해갖고 마치 얘가 갑자기 30% 급등하거나 상하갔죠. 그날 밤 그 다음날 다 때려버려. 약발은 그거요. 약발은. 쉽지 않네요.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자니 물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좀 초보자들이 당하는 장이야. 뉴스에 반응하는 신문이 당하는 장이야. 요새는 그 좀 베테랑들이 이 뉴스 좀 때리거나 오히려 한 발짝 늦춰갖고 올려갖고 흔들 때 밑에 들어가는. 그게 차라리 안전하겠다. 음. 앞서서 말씀하셨던 사면 뭐 이런 감각이 그런 거잖아요. 한 발짝 그러니까 3일만 늦추는 거야. 그래. 3일만. 3일만 내가 사고자 하는 급등에 3일 후. 그럼 다시 역부입자 할 때 끝났고 안 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때. 어.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또 손해임 전략 올려주시니까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오고 나면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